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60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과에 수업을 하러 오시는 변리사분이 계셨어요.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졸업을 하면 이 변리사라는 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막연하긴 했어요. 변리사? 변호사랑 비슷한가?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분을 만나자고 한 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변호사하고는 뭐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하는 업은 좀 더 기술에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고, 이런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그 기술을 처음에 발명을 해낸 사람들을 권리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과연 내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4년 4학년 1학기 때 학교 다니면서 1차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법 강의를 먼저 동영상으로 수강을 했고, 순차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듣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같이 인강 수강하면서 복습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휴학을 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2015년 2월에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76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동차 시험은 2015년 7월에 치렀고, 낙방을 해서 또 그 다음 해에 또 기득으로 시험을 쳤지만 또 낙방을 했죠. 동차 때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기득 때 겨우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인지라 올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내년 시험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마음을 잡고 열심히 했느냐가 이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짓는데, 저는 동차를 열심히 안 보냈고 11월에 불합격을 보고 나서 부랴부랴 2차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뒤쫓기든, 그러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봐도 집중을 못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애들은 이거 하던데? 이런 마음으로 갈피를 못 잡고 그 상태로 그냥 6개월, 7개월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도 좀 점수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뭘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원하는 결과를 대부분 얻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봤던 것도 있었고, 공부는 안 했으면서 그래도 운 좋으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모습이 너무 크고 반짝반짝 거렸다 보니까 제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 실망감이라든지, 뭔가 인생을 리셋하고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고민을 했죠. 이걸 또 하는 게 맞나? 내가 과연 또 한다면 지금까지랑 다르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지금 저는 제가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6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제 인생의 커리어는 뭐 22살, 23살에 바로 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어디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이미 저는 그때 25, 26이었는데 그냥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면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전과 다르게 새 마음을 먹지 못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면 다시 2월에 있는 1차를 합격을 해야만 2차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기간이 되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도 제가 슬럼프를 막 겪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눈앞에 있는 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달려간다는 거는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한 시점, 2014년에 이거 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2015년에 동차 때 놀지 말고 좀 열심히 할 걸. 왜냐면 그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붙었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할 걸, 다른 사람처럼. 왜 그렇게 나는 교만했지? 이런 후회들, 또 미래로 달려가는 생각은, 지금 이거 너무 많은데 내가 시험날까지 이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실패를 지금 2차 시험도 2번 떨어졌고 1차도 또 한 번 떨어진 거니까 붙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거를 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책상 앞에 앉아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너무 우울하니까 공부를 할 힘이 없어.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반복을 했었어요. 이미 나는 늦은 사람이다. 이 시험을 합격하고 변리사 일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좀 이렇게 저를 끝으로 몰아넣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든데 다른 건 나는 할 수가 없다. 일단 발을 들였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2학기는 복학을 했어요. 학점 관리하고 또 졸업 논문 쓰니까 1차 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학교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11월, 12월 되니까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고 그때 다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급하게 또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2018년도 2월에 다시 시험을 쳤는데 그때도 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죠. 그렇게 다시 두 번째 1차 시험을 떨어진 거죠. 또 고민을 했죠. 아, 이거 진짜 또 하는 게 맞나? 하지만 또 포기를 하지 못했죠. 미련 없이 여기를 떠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엄청 많은 차이로 떨어졌다면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가 시험 치기 직전에 좌절해서 며칠 공부 안 했던 거 그것만 조금 했으면 붙었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공부할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신락 같은 어떤 희망 같은 게 끝까지 저를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좌절은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18년에도. 2019년 1차 시험 막바지에는 정말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공부를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도 되게 편하게 다 내가 아는 문제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그 시험장 나오고 나서 가채점을 할 수 있거든요. 가채점을 할 때 이미 나는 너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편하게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2차 책을 펼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식의 정오를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나는 글을 써야 되는 건데 처음이었어요. 그냥 다시 처음 시작하는 동차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나? 그 정도 감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는 2019년 7월에 친 2차를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종합반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다가 11월에 바깥에 나가서 합격자 발표를 본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랬는데 0.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전화통을 붙들고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서. 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하니까 좀 사람이 또 마음이 또 놓아지고 이래서 좀 며칠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0.1점으로 떨어졌다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진짜 끝까지 좀 할걸.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그 역삼역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거 안중에도 없이 정말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0.1점으로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는 붙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게 수험생들의 좀 문제가 있는 게 그거예요.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실력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시험이 7월인데 한 2월, 3월 정도에 좀 합격권에 가깝게 실력이 오르면은 공부가 조금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범위를 자꾸 넓혀요. 특허법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듣고 있던 책 말고 다른 책이 되게 우리가 몰랐던 뭔가를 알려준다. 이 강의는 뭔가 달라. 이런 뭔가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다 저걸 듣고 저 책을 다 보니까 이거 안 보면 아직 시험이 5개월이나 남았는데 5개월 동안 나는 여기에 있으면 나는 머물러 있을 건데 쟤네들은 더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다른 것들을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4월, 5월 되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이쪽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게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아는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잡아야 되는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여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강의 또 사서 듣고 또 사서 듣고 이런 게 반복하니까 당연히 슬럼프가 또 오는 거죠. 제가 이 해에 민사소송법, 상표법 그리고 그 디자인보호법 선택 과목은 고득점을 했어요. 근데 특허법
그해 2월에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특허법에서 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에 6년, 7년을 날린 사람이야. 근데 이미 날렸으니 어떡하겠어.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어차피 나 이 시험 못하니까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보지 않고 또 블라인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공기업은 주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변리사 시험을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지는 못했구나. 내가 이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드려야 하는 이 노력을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면 한 2달 떠나 있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하면 이번에는 정말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용기? 이런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2021년에 2022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부모님 옆에 있자. 일단 그게 컸어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일단 너무 힘들었고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환경에 올라타서 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좀 그 품 안에 좀 있고 싶다. 10년 만에. 제가 이때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대인관계를 안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고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공부를 할 때 그게 딱 온오프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좀 한번 만나러 나가면은 그게 너무 잔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나가고 싶어. 또 나가서 재밌게 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남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 소식을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붙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못해도 이해해주라 이러고 나서 연락을 싹 끊었어요. 2021년에 다시 시작하면서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모든 친구들을 다 숨김 처리를 해서 그 친구들이 새로 뭔가를 바꿨을 때 저한테 안 뜨게 만들었고 SNS도 다 탈퇴를 하고 오는 전화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먹고 살 길도 못 찾았는데 대인관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상황을 가져가면 나는 다시 악몽이 반복되고 나를 무한정 지원해주는 우리 부모님 인생까지 내가 저당 잡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연락을 끊어서 없어질 친구들이라면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직접 있으면서 그 시간 되면 출근하시고 또 그 시간 되면 퇴근하시고 또 집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고 이런 부모님의 어떤 그 성실한 생활 있잖아요. 그거를 눈앞에서 매일 보니까 저도 성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조금씩 좌절하는 날에는 부모님이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게 제 마지막 1차거든요. 마지막으로 되게 고득점을 했던 1차인데 그때는 되게 성실하게 무너지지 않고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가족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했고 그 해에 워낙 1차 시험을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이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본 거죠. 부모님은 진짜 거의 100%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를 눌렀는데 또 떨어졌고 이때 아마 한 0.8점 차이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빠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아빠 저 떨어졌어요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정말 한 번도 정말 본 적이 없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을 하면서 진짜 아빠가 막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약간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가 그 제 앞에서 우시는 그런 모습을. 그때 약간 뭔가 내가 너무 철이 없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불효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고 그 전부터 조금씩 보이긴 했어요. 엄마 아빠의 늘어나는 주름이라든지 뭐 흰머리라든지 왜냐면 거의 10년 가까운 수험 기간이니까 나한테만 10년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도 10년이 간 거잖아요. 처음 보는 엄마 아빠의 우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크게 온 거죠. 근데 어쨌든 2차 시험은 한번 기회가 남은 거고 나는 내년에 무조건 합격을 해서 부모님 웃는 얼굴, 그러니까 마음에 납덩어리처럼 있는 이 짐 같은 거를 내가 없애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던 동생이 연락이 와서 언니 어차피 지금 합격 발표는 난 거고 마지막 2차 기회 한 번 남은 거고 또 예전이랑 똑같이 갑자기 내일부터 앉아서 공부한다 해봤자 어차피 마음 정리도 안 되고 잘 안 될 거니까 내가 여행 자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행을 가서 마음을 좀 털고 와라. 동생이 먼저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떠밀리듯이
갔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진짜 마지막 합격을 위해서 달리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하여튼 전폭적으로 날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뒷백이 충분한데 나만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해서 다 갚아주고 싶다. 이 마음을 다시 먹는데 그 여행이 되게 큰 계기가 됐었어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한 1주, 2주 있다가 시작을 하면서 그냥 따박따박 이제 정석대로 가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2월까지 뭐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나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간을 거쳤고, 이제 3, 4, 5, 6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실전 GS 현장에서 다 듣는다. 주말에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화수목 금요일을 그 캠 스터디를 하면서 저의 공부량을 채워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자신감이 같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서울에 오는 KTX 안에서도 난 이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그 안에서도 끊이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오히려 진짜 파도에 올랐다는 느낌. 이거를 중단하면 다시 내일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의 연속성이 이어지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잘 가고 오히려 더 효율이 더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끝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정말로 내가 나보고 더 하라고 해도 절대 이렇게는 못해. 그 마인드가 있었고, 발표 시간에 제가 혼자 딱 방에 들어가서 딱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합격을 본 거예요. 거의 9년 동안 보고 싶었던 2차 시험 합격 글자를 본 거예요. 그냥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뭐 합격 이러면서. 엄마는 막 보자 이러면서 확인하면서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막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혹시나 네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답안지가 된 거 아니냐고,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냥 온 가족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오히려 들떴고 아빠는 약간 바깥에 바라보면서 약간 회한에 잠긴 그런 느낌? 아 진짜 끝났다. 아 이제 뭐 얘가 진짜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9년이라는 그 수많은 그 좌절의 시간들을 결국은 내가 극복해냈다라는 거에 징표와 다름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나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이렇게 멋없는 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냥 매일매일 후회하고 스스로 나를 너무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해하고 그냥 그게 나인 것 같은, 그러니까 30년 인생이니까 3분의 1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냈던 늪에서 거기서 실패하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도 심지어 고득점을 해냈다. 그 점이 한 단계 정말 인간으로서 성장한 기분도 있고요. 스스로 무너져 있었던 제 세상이 다시 지어진 듯한 느낌도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아, 결국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지금보다 이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더라면 아마 시원하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맞지만 그 용기가 생기려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계속 저한테 하는 말씀이 눈앞에 있는 것만 봐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저 문까지만 봐라. 저 문을 열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것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험 기간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지금도 좀 살고 있는 게, 뭔가 어려워 보이는 목표들 아니면 당장은 나한테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은 좀 있어요. 정말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초반에 정말 야생마 같고 무서운 게 없고 그냥 나는 하면 다 되는 사람이야, 뭐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이랬던 게 많이 깎여들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저를 뭐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도 가족도 고맙고, 저를 기다려준 수많은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그 합격은 그냥 합격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저한테 정말 큰 배움의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고 실패를 했고 터득한 바가 있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정말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지금 좀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편하게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